어서오세요. 마포에서 사업하는 대표님들의 삶과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마포 대표살롱 21번째 문 열었습니다. 오늘은 마포의 리필 스테이션이자 제로웨이스트 샵 알맹상점을 운영하시는 고금숙 금자 대표님을 초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마데살롱의 퀸 윤정입니다. 마데살롱의 마드모아젤 연주입니다. 윤정 요즘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영화 개봉을 준비하고 있어요. 가능주의자라는 영화인데요. 네, 7월 15일에 대개봉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그렇게 직접 개봉을 하는 사람이 나의 같은 마데살롱 직이라니. 마데살롱에서도 약간 영광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윤정이 또 최근에 뭔가를 고쳐 쓴 경험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진짜 이 바쁜 와중에도 제가 길에서 버려진 서큘레이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외관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길에서 버려진 스탠드를 2번이나 고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을 배우지 않습니까? 와. 네, 근데 이제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직렬 연결만 고치면 이제 수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선할 수 있겠다 해서 고쳐본 경험 덕분에 뭔가 선풍기도 직렬 연결과일 것 같다라는 느낌의 서큘레이터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이제 꽂아 보니까 고개를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와우. 고개는 움직이는데 이제 선풍기만 돌지 않는 거예요. 작동을 안 하는. 그래서 와우, 이게 난이도가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알맹상점과 자매 가게가 있어요. 수리상점 곰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금자님이 같이 곰손지기로 활동하시는 곳인데 거기에서 갔더니 또 화채를 드시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수박을 또 나눠주시면서 제가 또 거기서 블라블라 떠들면서 같이 고쳤는데 또 저희 집 선풍기도 또 안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완전히 안 돌아가는 건 아니고 또 꽂으면 얘가 또 인고의 시간 끝에 약간 전기를 한 20분 정도에서 30분 정도 잡아먹다가 갑자기 나 돌아갈게 하면서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젓가락 같은 걸 넣어서 훅 하고 돌려줘도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부품의 이슈가 아니라고 AI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게 기름을 잘 발라주면은 이게 기름이 전기 열 때문에 살짝 녹아서 그때부터 돌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손에 가서 혹시 기름이 없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미싱용 기름을 이렇게 금자님이 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미싱용 기름 가능? 이렇게 물어봤더니 퍼펙트 이렇게 답을 해줘가지고 믹싱용 기름을 넣어가지고 정말 온갖 뻘짓을 다 하면서 다 넣어가지고 했더니 여전히 20분 동안 전기를 먹으면서 돌아가는 똑같은 상태의 선풍기가 되었다는 슬픈 소식이. 그래도 이 바쁜 와중에 고치려고 시도해본 게 되게 멋지네요. 약간 근데 현대상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AI와 직접 고쳤음과 이게 동시에 존재하는 인상깊네요. 네, 그래서 서큘레이터는 고쳤느냐? 네, 서큘레이터는 분해를 다 했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다라는 빠른 깨달음을 얻고 다 분해를 해서 AI는 뭔가 구리로 많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거는 이제 알맹상점에 전선을 가져다 주면은 또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선 부위는 이제 잘라서 알맹상점 갖다 줘야지.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 분해해서 내보내야지. 그다음에 나사는 내가 써야지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분해를 해서 잘 가지고 있습니다. 알맹상점에 구리까지 갖다 주다니 알맹상점이 어떤 곳인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그 전에 저도 뭔가 요즘 물건 하나를 오래 쓴 경험을 떠올려 보자면 그것도 사실 알맹상점과 연관이 있거든요. 윤정이 이제 또 알맹상점과 가까운 곳에 살아서 방앗간 들리듯이 알맹을 간다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맞아요. 거기서 또 얻어온 카드 지갑 하나를 저한테 줬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엄청 잘 쓰고 있거든요. 본 사람마다 예쁘다고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또 저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 모신 분의 이야기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오늘의 VIP 마포의 리필 스테이션이자 제로웨이스트 샵 알맹상점의 고금숙 대표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대표님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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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포구 망원동에서 알맹상점이라는 가게, 그리고 금방 나온 수리상점 곰손이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금자라고 합니다. 저희 알맹상점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를 줄이는 가게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어떻게 줄이냐? 첫 번째는 자기 용기를 가져와서 알맹이만 리필하는 그 행동으로 재사용을 병을 재사용해서 애초에 뭐 포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새 용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금방 구리 가져오신다고 했는데 분리배출 체계에서 빠져 있는 쓰레기들 뭐 실리콘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용이 좀 어려운 종이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오시면 잘 모아서 재활용되는 곳으로 보내서 이제 쓰레기가 되지 않고 재활용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계로 리필하거나 아니면 재활용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장사가 되냐 하면 리필할 게 진짜 많더라고요. 차도 리필하고 세제도 리필하고 화장품도 리필하고 그래서 이런 품목들을 니치 마켓처럼 다른 슈퍼에서는 그렇게 팔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판매하면서 마포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마포 대표 살롱을 하면서 알맹상점은 사실 상당히 늦게 모신 감이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마포 망원하면 옛날로 돌아가서 생각해봤을 때 한 3, 5년 전 망원하면 이제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망원이고 두 번째가 알맹상점이거든요. 영광인데요. 정말요? 이렇게 뭔가 되게 내가 원하는 삶을 원하는 내 생활 반경에서 이룰 수 있는 곳 그것 중에 되게 알세권이라는 말도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했었는데 그렇게 근거리에서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되게 중요한 마포의 어떤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뭔가 비건 생활을 과거에 했었고 이제 플라스틱 문제에 한창 관심 가지던 시기에 알맹상점을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로웨이스트를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었고요. 친구들이 제로웨이스트 궁금해하면 일단 먼저 이런 곳이 있어 하면서 데려가주기도 하고 또 저희 엄마도 막 데려가서 막 필요한 물품 사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일상 속에서 알맹상점을 되게 여기저기 퍼뜨려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처음 알맹상점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지금도 물론 그렇죠. 제로웨이스트라든지 이런 대한생활을 꾸리는 가게들이 참 운영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년 전에 합정동에서 장사를 먼저 시작하고 상점을 열었는데 그때 캠페인을 했던 망원시장에서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대여해주는 그런 캠페인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나 돈도 내고 시간도 내겠다 이랬던 사람 3명이 모여서 장사를 하면서 저희가 부동산 계약을 딱 1년만 했거든요. 원래는 2년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2년을 버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은 이 정도 월세면 그때 월세가 120만 원이었어요. 3명이 나누면 40만 원씩이잖아요. 할만해. 네. 볼만 하겠다. 1년 동안 뭘 해서든 40만 원을 월세는 나눠서 내서 아무리 장사가 안 돼도 운영을 해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2년 되면 계속해서 40만 원씩 매달 2년째 내면 이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우리 1년만 계약해보자. 그래서 재밌게 해보고 그냥 뭐 덕질할 때도 돈이 들잖아요. 아이돌 굿즈 사고 그냥 그런 쓰레기 덕질을 대가라고 생각하고 장사가 안 돼도 1년을 즐겁게 해보자. 그리고 잘 망하자. 이 마음을 먹고 1년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알맹상점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고맙고 그냥 입에서 발린 말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장사를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있지? 되게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처음에는. 와, 방금 스토리가 되게 인상 깊은데요. 약간의 실험 같은 거였네요. 진짜 덕질에 비유하니까 확 와닿았어요. 이게 내 돈을 써서라도 해내고 싶은 어떤 것이니까 이게 사업으로
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이게 약간 마포구에서 저희가 모시는 대표님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 이게 사업이 되는 거지. 저희가 만약에 강남에서 강남 대표 살롱을 했잖아요. 그럼 절대 이런 방송의 느낌이 안 났을 거야. 맞아요. 다들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거 BM 이렇게 단어부터 설명하셨을 거고 막 수업 분석 이런 거 막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상권 분석 맞아요. 이런 거. 막 홈페이지 어디 들어가서 살펴보셨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얼마고 막 이런 거 살펴보셨다. 이런 거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근데 요즘에는 약간 덕질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쓰레기 덕질이라는 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그게 그 시장 상인들의 마음도 바뀌었다는 게 되게 느껴지는 게 아직까지도 망원시장에 가면은 그 제가 아직도 두부를 받을 때마다 그 제 개인 용기를 들고 가요. 그러면 아직도 그 쿠폰을 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상인회에서 쓰레기 봉투를 교환해 주시거든요. 저 그래서 이번에 석유 대란 났을 때 다들 쓰레기 봉투 대란이 났잖아요. 네. 저 너무 든든한 거예요. 저는 그 모았던 쿠폰이 많기 때문에 상인회에는 많이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당당하게 들고 나 10개 모아놨다. 쓰레기 봉투 10개 주세요 하니까 10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든든했다. 그러니까요. 네. 쓰레기 봉투 사재기 대신에 네. 망원시장에서 네. 용기내를 하면 쓰레기 봉투가 생기는 거였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그때부터 뭔가 그 다른 시장에서는 이런 문화가 자리 잡혀 있지 않잖아요. 근데 망원에 항상 비건들이 장을 굳이 망원에 보러 많이 왔거든요. 그 다른 시장에서는 용기 내면서 엄청 불편해하는데 망원은 또 그런 게 이미 뚫어놨으니까 편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일부러 가서 두부 사오고 그래놓고 한 지하철 1시간씩 타고 돌아가고 정말 이게 덕질하는 이 마음이 아니면 할 수 맞아요. 없는 거죠. 네. 두부를 세상 어디에서든 한국 어디에서든 살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망원시장에 와서 사서 집까지 꾸역꾸역 가지고 간단 말이죠. 맞아요. 사실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제로 웨이스트 샵이 망원동에서 망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제로 웨이스트를 한다면 굉장히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천이 중요한 것만큼 제로 웨이스트 생태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내가 항상 내 존재에 대해서 왜 내가 이 쓰레기를 안 만들려고 하고 내 용기 가지고 다닌 거에 대해서 구구절절 항상 궁상맞게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내 존재 자체로 용기를 내면 서로 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것들이 제로 웨이스트 생태계에서도 중요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소수자들에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런 사회적 인정과 너가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너무 당연해지는 것이 그렇게 사는 방식이 그런 환경 조성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알맹상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있는 제로웨이스트 샵 중에서 가장 많은 직원을 보유한 상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탄탄하게 올라오기까지는 이 지역의 네트워크와 지역의 감수성을 끌어올리고 함께 기반을 다져온 것이 되게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가게 하나가 그 지역을 바꾸는 것과 그 지역 전체의 감수성이 올라가는 것은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알맹상점의 성공 비법은 그것이 아니었나라고 미리 스포를 살짝 해봅니다. 하지만 뒤에 계속 저는 캐물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책도 내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 바이블 같은 거였는데 알맹이만 팔아요? 알맹상점을 읽어보면은 이제 알맹상점이 여러 사람이 함께 이렇게 시작한 공간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앞에서 약간 얘기했듯이 이제 책이 나온 이후에도 시간이 흘렀고 지금 또 간판 스타들도 계시잖아요. 되게 이렇게 능력자분들이 또 계시는데 현재 알맹상점에는 또 어떤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 간판 스타들이 있죠. 네.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는 이런 지경이 됐어요. 어떤 예전에는 막 돌아가면서 나오고 이랬거든요. 어떤 막 어디에 나왔는지 릴스, 설명을 죄송해요. 네. 인스타 릴스라고 저희 알맹상점이 인스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영상에 밈 같은 것도 네, 막 올려요. 그럼요. 근데 그런 연기를 하는 저희 매니저님들이 계시는데 예전에는 뭐 그런 계획을 안 짜고 릴스를 올렸기 때문에 뭐 돌아가다가 누구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막 관리를 하거든요. 아니 우리 얼굴 익은 우리 간판 스타로 내보내. 이렇게 딱 두 명이 주인공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예전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됐는데 제일 처음에 알맹상점을 시작했을 때는 3명이 캠페인을 망원시장에서 알맹이만 찾는 자라고 해서 알자라는 캠페인을 하던 사람 중에서 3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약간 구성원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규모가 커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중에 3명 중에 1명이 갑자기 남편을 따라서 네. 외국에 가게 돼서 이제 올해 돌아옵니다. 아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다시 복귀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세월이 감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구성원들은 서울시 미래청년 일자리라는 제로엑스 샵이라든지 이런 대안적인 네.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데 6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들을 이렇게 파견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사업을 통해서 알맹상점하고 일을 하신 다음에 모두 고용이 연장된 사례예요. 와. 네, 그래서 정직원으로? 네, 정직원이죠. 우와. 저희는 하루나 이틀만 일해도 다 4대 보험 되는 정직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자연스럽게 안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어서 어서 월급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들어오실 때부터 나는 영상을 잘해 라든지 나는 뭐 연기를 잘해 이런 사람들 막 릴스 댓글을 보면 네. 알맹상점 연기 면접 볼 때 연기 실력 보냐 영상 하는 거 보냐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들어오셔서 일을 하다가 매니저로서 상점을 보시다가 이거를 좀 재밌게 표현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영상을 배워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인 거예요. 이게 또 덕질의 힘인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이게 덕질의 힘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어려워해. 리필하는 걸 어려워해. 근데 이거를 말로 구구절절 설명하면 너무 재미가 없고 재사용하고 리필하는 게 자원순환이 되게 재미가 없고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안 불편하고 사실은 재밌어. 해볼만해. 이거를 너무 떠먹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떠먹여주는 것은 글보다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됐고 원래는 그 사장 3명이 릴스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물건 사입도 하고 주문도 하고 그냥 돈이 없으니까 셋이서 돌아가면서 다 했는데 지금은 이 사장의 역할들은 굉장히 줄어든 상태고요. 인스타면 인스타, 주문이면 주문 이런 일들이 저희 구성원이 한 7명 되는데 네. 그 구성원들 매니저님들이 본인이 원하는 역할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을 그리거나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또 저희 매니저님 중에서 또 어린이 동화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알맹상점 책으로 하다 보니 뭐 책 제의가 들어왔는데 내가 한번 어린이 책은 써보겠다. 이렇게 해서 책이 나오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저희 상점 같은 작은 샵에서 계속해서 매장 일만 하면 오래 일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급이 센 것도 아니고 저희 말통 세제 같은 게 20kg인데 하루에 막 8개씩 들어오면 160kg로 옮겨야 되거든요. 굉장히 생각보다는 몸이 되게 힘든 되게 빡센 노동이에요. 그죠. 서비스직이니까 사실상. 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빈 용기를 걷는데 하루에 막 몇십 개씩 많게는 100개도 넘게 들어오는데 얘들을 다 씻어서 소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노동이 되게 많은 그러네요. 손이 많이 가는 게 사실 자원순환이잖아요. 네. 그래서 매니저님들이 되게 힘든데 이 일을
그저 매일 물건을 파는 일로 했다면 지금 거의 다 3년 넘게 계속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했을까 생각이 돼요. 그 일을 좋아하는데 이 일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역할로 풀어낼 수 있으면서 숨통이 트였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나. 물론 저희 매니저님들이 들으면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게 저희에게 정말 좋은 결과를 낳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사장들은 나이대가 좀 있잖아요. 네네. 결코 릴스를 그렇게 못 만들죠. 근데 굉장히 젊고 뭔가 재밌어 보이고 뭔가 여기 가면 좋고 재밌고 귀여울 것 같아. 이런 느낌적 느낌을 주는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제가 저번에 어떤 예전에 제로웨이스트 샵을 가는데 저는 여행을 가면 그 동네 제로웨이스트 샵이라든지 비건 식당이 있으면 덕질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거기 타자서 가서 맞아요. 하는데 어떤 샵을 갔는데 너무 정말 계산만 해주는데 제가 엄청 진상이라서 막 와서 미주알 고주알 말하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내가 이 제로웨이스트 여기 샵을 찾아와서 이게 또 좋고 이것도 좋고 이걸 보러 왔는데 이 기쁨을 같이 나눌 매니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딱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너도 이거 보러 왔어. 이거 괜찮지. 막 설명 안 해줘도.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져와서 돈을 내고 그냥 나가면 마치 편의점처럼 빨리 나가고 근데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물건이 있고 이러는데 막 물건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희 샵에 오시는 손님들이 알맹너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항상 재밌고 뭔가 막 이렇게 팬심으로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저 도슨트 맨날 해요. 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저 맨날 친구들이 근처에 놀러 오고 저는 이제 가끔씩 에어비 땡비를 했었는데 손님들이 오면은 제가 좋아하는 공간은 알맹상점이에요 하면서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는 이런 물건이 있고 저런 물건이 있고 이건 여기서 재활용한 거고 여기는 이건 자원순환을 이렇게 하는 거고 하면서 맨날 도슨트를 이렇게 돌아요. 맞아요. 이게 매니저뿐만 아니라 저희 이 찐 알맹너님들 윤정님 같은 알맹너님들은 직접 모셔서 무슨 직원이에요. 자발적 직원이 돼서 막 이 주체 못하는 맞아. 내 취미가 이거야. 이건데 이거 좋아. 이거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어. 너도 한번 해봐. 큐레이션. 맞아. 큐레이션. 그래서 막 도슨트를 알아서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에너지가 모여 있어서 되게 사실 싸지 그렇게 막 다이땡 어머 아참 다이땡에 비하면 비싸기도 하고 요새 싼 물건들은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데에 비해서 비싸더라도 이제 정말 덕질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해하고 같이 너네를 우리가 먹여 살려야지 이런 마음인 것 같아서 항상 좀 감동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진짜 덕질이랑 비슷하긴 하네요. 왜 덕질의 어떤 특정 장르에서도 새로운 팬이 들어오면 뉴비 대화력 이러면서 막 엄청 설명해주고 막 이거 기본 그 입덕 그 리스트야 하면서 봐 하면서 이렇게 추천해주잖아요. 네. 그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네네. 저 근데 이건 그 대표님 저희가 섭외했던 가게 중에서 대표님들 중에서 가장 또 직원이 많은 곳 중에서 한 곳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직원들이 많아지면서 또 맨 처음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방금 전에도 약간 HR 같은 모먼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휴먼 리소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오히려 일이 줄어듦으로써 사람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늘어났을 것이고 또 실무가 줄어들므로써 또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맞아요. 제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이 관리 일인데요. 네. 근데 제 나이 때 제 친구들도 만나면 제가 40대 후반인데 정말 그 중간 관리자가 되어 버린 어쩔 수 없이 마치 김혜란 소설을 그 안녕이라 그랬어요. 중년이 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심정이 될 것 같은 그런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매니저님들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렇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왔지만 일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실수하거나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는 거의 동아리 같이 까르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 알맹상점 최대 복지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 사장이 근무를 굉장히 적게 매장 근무를 적게 해서 매장이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하시고 네 그러기도 하고 제가 환경단체에 직접 근무를 해서 다른 데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인터뷰도 있고 외부 일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장에서 되게 즐거운데 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놓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장은 사장이라서 또 오랜만에 가면 굉장히 보이는 게 많습니다. 이곳은 왜 이게 안 됐을까? 왜 저게 안 됐을까? 이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매니저님들을 고용하고 나서는 굉장히 저는 심적으로 실은 힘들었어요. 그 전에 사장들한테는 막 새벽 3시에도 막 카톡에서 서로 싸우고 치받고 왜냐면 자기 가게니까요.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왜 안 됐어 이런 말들을 진짜 팍팍 서로에게 할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공동대표니까 네 가게야 내 가게야. 그러니까 탓도 하고 왜 이거 안 됐어 정말 쉽게 말했는데 이게 제가 어느 날 사장이 되어 있는데 제가 고용하신 분들인 거예요. 제가 노가 된 거예요. 나는 노동절에 매번 노동절 집회를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목소리가 커졌죠. 완전 흥분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다른 위치에 있게 됐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이거를 조절하는데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사장도 사장이 처음인 사람은 부모가 처음인 사람처럼 되게 힘들고 어색하다는 것을 노동자가 처음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서로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되게 세게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더 원한다든지 사실 욕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있었으면 내가 매장에 있었으면 이것까지 했을 텐데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 객관화를 하는 시기가 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대하고 어디까지 원하고 어디까지는 내 욕심이고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서 사실 솔직하게 많이 얘기하고 이랬을 때 근데 선의를 의심하지 말자라는 말이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뭔가 안 치워져 있어. 충분히 오늘은 손님도 없고 충분히 이게 가능한 비가 와서 손님도 없고 이런 날이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뻔한 일들이. 이랬을 때 너 왜 이걸 안 했어? 이렇게 관리자로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말을 하지 말고 저는 그 상황이 없었잖아요. 네. 선한 의도가 있고 우리는 같은 제로웨이스트를 같이 해가는 동료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이것이 왜 안 되어 있는지 그냥 상황을 감정을 싫지 말고 들어보자. 듣고 이야기하고 이게 먼저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저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매니저님 한 분께서 예전엔 금자가 되게 싸놨고 되게 날카로웠는데 좀 나아졌어. 괜찮아졌어. 이런 평가를 해주셔서 되게 저는 기뻤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새로 미래 청년 일자리를 네네. 하고 나서 고용이 이제 전환되는 시점에 그분이 또 무슨 아주 작은 실수를 했는데 네. 저랑 얘기를 하고 나서 그분이 금자랑 얘기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 괜찮았어 했더니 저희 매니저님들이 그 전 선배들이죠 막 웃으면서 야 금자가 바뀐 거야 금자 매운맛 금자 빠졌어 몰라서 그랬는데 관리하고 노사가 있는 것은 참 힘든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매번 저희 매니저님들께 좋은 사장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다. 나에게 좋은 노동자가 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일 것 같다. 왜냐하면 서로 위치가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법을 잘 지키고 상식선을 월급을 밀리지 않고 상식을 지키고 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구하는 그 정도
합리적인 사장이 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그 정도 합리적인 노동자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치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너무 저희 매니저님들이 자기 일처럼 자기 가게처럼 많은 것들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어서 이제 이러면 자연스럽게 알맹상점은 협동조합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사장님이 한 분이 또 그 사이에 육아휴직을 지금 네. 가셨어요. 출산휴가와. 그래서 그때 한참 저희 매니저님들께 사장을 해볼 사람을 공모하면서 신청을 받았는데 아무도 아직 책임지고 싶지 않다. 지금 이 상태가 아직은. 좋다. 네, 이렇게 아마 해서 금자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난 못하겠다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월급이 작아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보니까 하는 것에 비해 이랬을 수도. 사실 이제 뭐 또 궁금했던 게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뭐 정기적으로 하는 뭐 회의 같은 것들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지 또 궁금했어요. 뭐 실질적으로 피드백하는 시간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진짜 인사평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작은 조직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좀 도입해서 하고 있는지도 실제로 궁금해지는 거죠. 인사평가 같은 거는 사실 하지 않고요. 뭐 한 번씩 저희는 1년에 4번을 월요일이 휴무일인데 하루에 2명에서 3명 일하기 때문에 다 모이는 날들이 드물어요. 네. 그래서 1년에 4번 월요일 휴무인 날 같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전체적으로 이제 회의를 하고 이런 4번의 정기 회의일이 있어요. 분기별 워크숍 같은 형태겠죠? 네, 맞습니다. 이때 이제 밀렸던 얘기들, 같이 할 얘기들을 하고, 평소에는 굉장히 메일이 많이 오갑니다. 챗도 하는데요. 저희는 구땡 챗을 쓰는데, 왜냐면 카카오땡은 너무 이제 다른 개인적인 메시지랑 혼돈되니까 너무 메시지 많이 오면 또 복잡해서 구글 땡 네. 챗으로 하는데 정말 말이 많이 오가고, 근데 근무 시간 이외에는 그 상점이 문 열지 않는 시간에는 저는 철저하게 채팅방에서 잡담이라면서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너무 정신이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할 말 있을 경우에는 메일을 보고 메일은 근무 시간 외에는 까보지 않는 걸로 합니다. 그렇게 규칙을 정해서 하고 있고 성과 평가는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너무 잘하세요. 네, 너무 잘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워크숍에서 강점 혁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아니면은 타로로 조직의 그 성향을 보는 거라든지 네. 이런 워크숍들을 해서 이 사람은 강점이 나오거든요. 수집을 잘해라든지 네. 이 사람이 기획을 잘해라든지 그 강점 혁명 책이 있어요. 이런 걸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 있고 어떤 거를 잘할지를 어떤 것이 약한지. 근데 강점 혁명은 강한 거 5가지만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면 강점을 중심으로 일 배치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지 사실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저는 매니저가 아니라 사장이죠. 이게 작은 조직이라서 가능한 되게 개개인 맞춤형 일 배치가 가능한 형태인 것 같아요. 사실 큰 조직이면 이미 내가 할당된 업무에 투여되는 거라 내가 그게 재미가 있든 뭐 적성에 잘 맞든 아니든 일단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도 들으면 의견 교환이 되게 자유로운 조직인 것 같고 그래서 더 그런 배치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배워와서 더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네요. 제가 볼 때 작은 조직이라서 좀 자유롭고 특히 사장이 매장이 없기 때문에 이 장단점이 있는 게요. 장점은 정말로 되게 구조가 유연한 거예요. 어떤 분이 나 릴스 하고 싶다. 그러면 영상을 배워서라도 하고 싶다 하면 정말 되게 빠르게 그 일을 하게 업무 배치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좋지 않은 것은 이제 오히려 위계가 없기 때문에 그 권위주의하고 권위적인 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계가 없기 때문에 사수라든지 그 팀 내에서 정확하게 업무가 매뉴얼이 돼서 정확하게 정형화된 업무를 하는 시스템은 잘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네요. 네, 그래서 매뉴얼 작업을 저희 매니저님들이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매장부터 뭐 손님 응대부터 매장 주문부터 직수입이라든지
올해 초에 이제 6년이 됐는데 매뉴얼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조직이 성장해가는 단계에 있다 보니 이제 매뉴얼화할 시간도 생기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렇게 알맹상점에서 환경 얘기를 하지 않고 사업 얘기를 이렇게 디테일한 건 처음일 텐데요. 맞아요. 거의 네. 저희를 사업으로 불러주시는 데는 없었어요. 네, 근데 저희 또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 것들이 남았거든요. 네, 빠르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듣지 못할 귀한 이야기들을 잠깐 숨 고르고 안내방송 듣고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대살롱은 마포 FM 외에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회차에서 직접 소개해드립니다. 협업이나 광고 제안은 인스타그램 DM 또는 이메일 마포비즈살롱 mapobizsalon@gmail.com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네, 이제 많은 얘기를 가지고 달려왔는데요. 이 얘기들에서 대화가 한층 더 깊어져 보겠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알맹상점의 고금숙 대표님과 사업을 꾸려온 내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알맹상점 아까 합정동에서 처음 이제 시작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거기서 시작해서 망원동을 갔다가 맞나요? 망원으로 갔다가 네. 이제 지금은 망원 월드컵 시장 인근으로 이전을 했어요. 네, 이렇게 이전하는 와중에도 계속 이제 마포 근방 혹은 마포에 있었는데 망원에는 되게 오래된 시장도 있고 작은 가게도 있고 독립적인 공간들이 공존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망원이라는 동네의 매력은 무엇이고 알맹상점이 이곳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마포, 특히 마포 서쪽이죠. 저는 마포가 약간 동쪽과 서쪽이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확실히 나타나는데요. 동쪽은 뭔가 좀 용산의 끄트머리 느낌이랄까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서쪽으로 오면 느낌이 확 바뀌기 시작하죠. 저는 바로 이게 마포 FM이라든지 비건 식당이라든지 독립 책방이 되게 많잖아요. 합정, 마포, 서교 이쪽으로. 바로 이런 대안적인 문화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그 마포구 서쪽 그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게 좋아서 망원동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맹상점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던 지금 현재 제로웨이스트 샵들이 다른 곳에서는 많이 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래도 비즈니스로서 계속 문을 열고 고용을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마포에서 굉장히 동네 상점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네 아까 윤정님께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문화가 그냥 상점 하나가 아니라 동네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문화라고 하셨는데 이 동네에 고여있는 그런 문화적 인프라가 아니었으면 그냥 제로웨이스트 샵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과연 열심히 한다고 운영이 되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이 돌파했던 경험들이 또 궁금한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처음 시작한 건 아니었겠지만 이게 벌크로 이렇게 리필을 들여왔을 때 이게 막 호텔도 아니고 뭔가 조금 들여오는 가게인데 이걸 납품해 달라고 하는 게 좀 쉽지 않은 부탁이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대기업을 설득해 가고 뭔가 이거를 확산해 가기 전에 이렇게 제로웨이스트 샵이 많기 전에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대기업과 소통을 하고 뭐 공장에서 발주해 오고 이런 과정들이 전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생태계가 있다면 제로웨이스트 샵은 진짜 말단 끝에 있는 곳이에요. 그 말단이라는 곳은 뭐 소비자. 네, 소비자를 만나는. 그러니까 심장에서 피를 쫙 보내주면 손끝에까지 오려면 이 제로웨이스트 샵들은 손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뿌려주는 심장이 제로웨이스트 물건을 공급해주는 곳이 없으면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는 게 불가능하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무포장 제품은 시장에서 기본값이 아니에요. 우선 비닐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제품을 가서 보면은 굉장히 없습니다. 우선 그러면 바코드를 붙일 데가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포장을 다 하고 유통을 할 네. 때는 그다음에 화장품은 뭐 50g, 100g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10에서 20kg 단위로 받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벌크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로웨이스 샵에서 샴푸를 리필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제로웨이스 샵을 기능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제로웨이스 샵을 열면서 화장품 회사 20곳도 넘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들었을 때 이 화장품을 벌크로 생산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셔서 진짜 계속 10분간 설명을 하고 뭐 외국 사진 같은 것들 맞아요. 보내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결국 이제 이해하면 항상 하셨던 말이 어렵다. 네, 어렵다. 한국 소비자가 얼마나 위생에 까다롭고 굉장히 까다로운 소비자인데 화장품을 개인 위생용품을 자기 용기에 리필하거나 다른 사람이 쓰던 용기에 리필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러다가 무슨 미생물, 위생 문제가 생기면 제조업체가 다 배상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엄청 잘 팔리면 또 하겠죠. 다이땡처럼 엄청 잘 팔리면. 근데 그게 아닌데 꼴랑 뭐 가게 50kg. 하나. 네, 가게 하나. 뭐 샴푸도 리필하는 곳이 되게 많으면 벌크 제품을 만들어 놓고 리필하는 대로 다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로마 땡땡이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원래는 벌크 제품을 많이 만들려다가 지금은 몇 종류를 하고 있는데 항상 적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가치가 있어서 한다. 왜 적자냐 하면 리필 스테이션이 많아야지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 10kg든 20kg짜리 샴푸를 유통을 하는 건데 그것을 유통하는 가게가 3개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3개. 그러면 그 물건이 얼마나 팔릴지 온라인으로 벌크를 10kg짜리 샴푸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들은 다 재고 떨이를 해야 되는 물건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환경에 좋진 않으니까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택한 방법은 원래는 화장품 회사들한테 이런저런 이유로 다 거절을 당했고 그때 네. 만났던 아로마 땡땡은 사장님은 제로웨이스트에 약간 이분 마포분 같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관심이 아, 있으시군요. 네. 이거 필요하니까 하지. 뭐 이런 분이었던 거예요. 이거 진짜 필요해.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화장품 회사 한 거야. 막 이러셨던 분이라서 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우선 우리는 벌크를 공급한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셔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아로마티카가 공장에서 소분 제품, 원래 소분된 제품을 생산하는 날이 있어요. 네. 그럼 그 날에 맞춰서 저희 용기를 갖다 놓고 10kg짜리 여기다가 받는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재고가 떨어진다고 그냥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아로마티카의 생산 일정이 딱 정해지면 가서 좀 더 벌크 제품도 생산을 해서 그때 같이 받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장품 회사들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네들 공정 일정이 있으면 우리가 통 들고 갈 테니 거기에 좀 담아주라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어떤 제품은 왜 이렇게 재고가 6개월간 안 들어와요?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화장품 벌크. 지금 선크림이 그런데 네. 화장품 리필 선크림이 지금 6개월째 리필이 없는데 왜 그래요? 사신다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 회사에서 네, 저희가 만들어내는 제조업체에서 저희가 의뢰하는 제조업체에서 자기네 제품을 찍어낼 때가 될 때 저희가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화장품 회사들도 공장에서 그 제품을 하루 종일 찍어내고 나면 거기를 다 비워서 이제 세팅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해요. 그 기계들에 화장품이 묻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치를 하루에 다 최대 생산할 만큼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로웨이스 샵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리필 제품으로 하루 공장을 돌릴 만큼 물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러면 공장 돌리면 오히려 손해인데 해서 생산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또 여러 가지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영화 영업 뛰고 있을 때 맨날 하는 생각이 이게 사람을 어떻게 잘 설득하고 그 산업의 시스템에서 빈틈을 어떻게 내가 잘 이해하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어떻게 잘 니즈를 서로 합일되는 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실 이게 리필 스테이션의 이야기라고만 듣는다면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모든 사업에는 다 이런 식으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다 전화해보고 그걸 사업을 파헤쳐 보면은 또 이런 기회들을 만들 수 있는 장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한번 전화를 다 돌려보시라 라는 말을 진짜 저는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권 분석? 사실 저희는 너무 덕질계의 약간 이상한 니치 마켓 같은 거라서 이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는 그런 걸 하지 않고 상권 분석이고 뭐고 내가 가고 싶은 샵이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고 물건을 뚫을 때도 계속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전화해서 그 막 여기도 그나마 이 물건을 유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물건을 줄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이래저래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창고가 작아요. 창고가 있지 않아요. 네. 창고로 돌릴 만큼 이 마포에 창고를 돌릴 만큼 돈을 잘 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상점 한쪽에 물건을 적재하기 때문에 진짜 물건이 많이 들어오면 굉장히 힘든데 물건을 많이 찍어야지 또 무포장으로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제품, 그러니까 포장이 아예 개별 비닐 포장 같은 게 안 되어 있는 제품은 시장에서 유통을 못해요. 바코드가 우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많이 찍어야지 무포장으로 해준다고 말씀하세요. 뭐 10,000개 찍을래? 고무장갑이 10,000개예요. 오마이갓. 고무장갑 비닐에 안 하는 공정, 비닐에 안 싸는 공정을 하면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잖아요. 저희도 제일 처음에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공장에서 기본값이 아닌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맞아요. 엄청 사지 않는 한. 맞아요. 그래서 네, 그죠. 그래서 비닐을 까달라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비닐을 애초부터 씌우지 않는다는 게.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몇천 개 할 거야. 근데 저희는 그게 못 들어오잖아요.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선입금을 할 텐데 창고에 물건을 놔두고 택배비를 드릴 테니까 2박스씩만 들어오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씁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돈이 필요하고 우선 성금이 안 들어오면 물건을 안 주죠. 네. 그렇지만 창고는 공간이 좀 있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또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이게 다 비즈니스입니다. 네. 이렇게 물건을 들여오는 과정도 진짜 품이 많이 드는데 그 와중에 캠페인도 진짜 많이 나가시잖아요. 제가 단체 활동을 환경단체에서 했었는데 거기 갈 때마다 또 알맹상점 지기들이 눈에 많이 보여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저는 환경단체 사람이니까 인건비를 받고 활동으로 나가는 게 당연한데 아니 저 사람들은 이게 분명히 개인 사업자일 텐데 노동비를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받으면서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시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뭔가 수지타산을 계산을 하시면서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런 고민 끝에 이것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메꾸기 위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런 고민의 과정들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로웨이스트 샵으로서 알맹상점이 사실 물건만 팔아서는 오히려 저는 장기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키우고 그게 바로 콘텐츠 전략인 거고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사실 덕질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들은 돈을 안 받고 그런 거에 당연히 나갔죠. 캠페인이든 어쩌든 자기 시간을 털어서 나갔고 그다음에 매니저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래서 욕심만큼 많이 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다 근무 시간으로 쳐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매장을 그러면 누군가가 매장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 매니저님 중에서 주 3일 정도 되는 매니저님들은 반나절 혹은 하루가 재택근무가 있습니다. 재택이던 이제 가고 싶은 캠페인이던 아니면은 컨텐츠를 만들던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그 하루든 반나절이든 그 일을 하는 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근무 시간으로 칩니다. 근데 이게 비용이죠, 사실. 비용인데
장기적으로 장사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요새 같은 특히 저희처럼 특별히 맛있는 케이크를 만든다든지 우리 가게에 와서만 이 굿즈를 살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닌 되게 평범한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죠. 유통 다른 데서 떼어온 물건을 파는 편집샵의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 가치를 브랜드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알맹상점이 릴스를 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릴스가 빵 터져도 300만 뷰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슨 동네에 있는 편의점처럼 매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릴스가 뻥 뜬다고 해서 갑자기 매상이 오르거나 이러지 않아요. 전라도 광주에서 그 릴스를 봤는데 저희 매장에 오거나 아니면 온라인 샵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매출로 바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장사를 한다면 이 가게를 이용하고 싶고 이 가게여야만 하는 이유를 컨텐츠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비용인데 사실 매니저님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그 날짜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런 게 없다면 매니저님들이 장기 근속을 안 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그 바이브를 가진 그 매니저님들을 계속해서 같이 고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에서 독특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싶은 가게라면 이런 비용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진심으로 다가서는 일. 저희 너무 아쉽게도 주어진 시간이 벌써 얼마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끝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말 너무 길게 했어요. 아닙니다. 되게 다른 데서 못 듣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약간 이제 뒤에 좀 감성적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까 왜 노였다가 사가 되면서 겪은 어려움, 관리자로서의 어려움 이런 것도 공유해 주셨는데 알맹상점을 시작한 때쯤에 대표님께 지금의 대표님이 한 가지 말을 건넬 수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인생이 바뀔 수 있으니까 뭐든 닥치고 잘해보라고 해주고 싶어요. 저는 정말 상점하면서 인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시야도 달라졌고 생각하는 부분도 아까 사가 됐다고 했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내가 만약 알맹상점을 차리지 않고 계속해서 환경단체에서 한 13년 일하다 나왔는데 계속 그렇게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힘들고 즐거운 그 애증의 모든 것들을 저는 알맹상점을 통해서 제 인생에서 겪은 것 같고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닥치는 대로 잘 해보라고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제로웨이스트 사업이 점점 줄고 있다고도 해주셨잖아요.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되나요? 네, 사실 일회용품이 기본값으로 깔린 사회에서 재사용한다든지 자원순환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그런 외부 환경도 있고요. 이게 일회용 포장지라든지 일회용품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탄소세라든지 플라스틱세라든지 이런 게 가면서 일회용품을 쓰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만들고 재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렇지 않고 일회용 쓰는 사람들이 항상 뭔가 더 편하고 더 혜택을 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재사용하고 자원순환하는 알맹러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뭔가 특이한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장사를 하는 것은 그리고 슬로우 비즈니스입니다. 리필하는 것이 그냥 물건만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슬로우 비즈니스라서 마진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저는 제로웨이스 샵들이 좀 더 부단하게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장사거든요. 맞아요. 골목 상권이 치열합니다. 치열해서 저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요. 진짜 밥집 보면 저희 알맹상점 밑에는 전땡 식당이 있어요. 네. 근데 전 진짜 놀라요. 명절에 하루도 안 쉬는데 아침에 무슨 7시인가부터 밤에 11시에 제가 마감 늦어가지고 나가는데 거기 그 식당이 열려있는 거예요. 나 진짜 저 사장님 어떻게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진짜 하면서 하는데 정말 치열하거든요. 그래도 먹고 사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런데 운영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한다든지 여는 날이 별로 없다든지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 다음에 매번 뻔한 물건이 있다든지 저희 상점은 진짜 물건 가리를 많이 하려고 단골이 많아서 오셨을 때 질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물건 가리를 꽤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새 물건으로 막 일부러 막 새 물건을 드릴 때가 있어요. 제로웨이스 샵도 자영업이고 우리가 좋은 일 하면 돈 벌겠지. 그렇진 않죠. 더 좋은 일을 하면서 돈 벌려면 자영업이면 진짜 치열하게 노력하긴 하긴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노력도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해요. 네, 저희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출연하신 소감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마포 아까 마포 특징이 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임시보호 멍멍이를 임시보호했을 때 그 산책을 나왔더니 개를 데리고 오신 분들이 여기의 특징이 뭔지 알아? 시간 많은 사람이 많다는 거야. 네, 그래서 강아지들을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면서 다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임시보호자여서 몰랐는데 그러면서 되게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굉장히 이웃같이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게 망원동 마포 서쪽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대한문화의 힘인 것 같아요. 저희도 소감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이번 방송에서 다짐했던 게 그 가장 성공한 제로웨이스트 샵의 대표님을 모셔서 환경 얘기는 많이 하지 않을 것. 그래서 이 비법을 다른 제로웨이스트 상점 대표님들이 듣고 많이 더 성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파헤친 것도 있는데요. 네,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하는, 없는 허 벌판에서 맨 땅에 헤딩하려고 하는 청년 대표님에게 뭔가 돌파의 아이디어가 좀 되는 방송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방송이었습니다. 마포의 대표님들을 만나는 마대살롱, 마포 대표살롱은 마포 FM 외에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어요.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장 빠른 소식은 인스타그램 _biz_salon 마포 비즈살롱 계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포 대표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업 제안을 기대합니다. 마포 대표살롱 21번째 문 닫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